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 X에 이런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중국 통계 발표 다음 날인 3월 1일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석유나 가스가 별로 필요 없는 태양광과 전기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의 30%를 중국이 담당해 왔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10 중에 3을 배출하는 나라예요. 네. 이 나라가 탄소 배출의 총량이 꺾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류가 노력하면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 그 가능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도 주목한 중국 탄소 배출 감소, 석탄 석유 수요 정점 신호탄일까? 자, 우리 봄철이면요, 뭐 중국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온실가스, 황사 우려 크잖아요. 저 최근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네. 수 있는 그런 소식 가져왔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이따금씩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중국이 진짜로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 측면에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줄이니까 이게 약간 착시다 이러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맞아요.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랑 전기차를 확대해서 이게 소폭이지만 전환 노력을 통해서 진짜 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 자체 발표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합니다.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의 30%를 중국이 담당해 왔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10 중에 3을 배출하는 나라예요. 네. 결국 이 나라가 탄소 배출의 총량이 꺾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인류가 노력하면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중국처럼 14억 명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소비하고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전체 탄소 배출 총량이 줄어드는 사인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것을 단순히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연료 전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 설치량의 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맞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중국의 이러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2월 28일자로 중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년 한 이맘때쯤 발표하는 그러니까 전년도 1년간의 경제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 총생산 GDP 이런 GDP 성장률부터 무역 통계, 인구 지표까지 되게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 공보에서 작년 잠정치 기준으로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1만 위안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자, 중국은 탄소 배출량 증감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좀 GDP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좀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걸 탄소 집약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규모당 배출량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배출량을 우리가 그래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발표에서 이제 작년 GDP가 중국이 140조 위안을 넘었어요. 이게 전년보다 5% 증가한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사실 생산이랑 소비를 많이 하면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 증가율을 5%를 늘렸는데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그 GDP 1만 위안당 5%를 줄였다. 그렇죠. 이렇게 배출량을 줄였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예. 모든 선진국들은 탄소 저감 목표를 설정할 때 절대량을 가지고 해요. 네. 우리가 전체 총량을 얼마큼 줄여가겠다. 네. 근데 중국은 이걸 비율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모가 분자보다 좀 더 빠르게 커지면 네. 전체적으로는
이 비율이 낮아지니까 마치 탄소 배출량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면 요 그린 워싱의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 거죠. 절대치는 줄었나 늘었나 그렇죠.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중국은 이렇게 이 이른바 집약도, 예. 이 비율을 가지고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정작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이 2020년에 유엔에서 우리가 2030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정점, 피크를 찍고 내려갈 수 있다. 이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2024년도에 이른바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중 전회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큰 거 계획 세우는 그렇죠. 이런 회의에서 이걸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 2030년에 정점 찍겠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진짜 이것이 2025년 작년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게 되면 네. 기후 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5년 앞당겨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탄소 감축 어떻게 한 겁니까? 중국 내에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 해드릴게요. 좀 해주세요. 자, 일단 교수님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주말이지만 발표 나오자마자 계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을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요. 작년 연간 중국의 에너지랑 산업 부문을 합한 이 탄소 배출량이 0.3%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국가 탄소 배출량은 뭐 그대로이거나 뭐 좀 더 늘었었더라도 에너지랑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랑 산업은 원래 제조업 국가에서 탄소 배출의 양대 축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도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발전 부문에서 나오고 또 다른 3분의 1이 산업 부문에서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만 줄이면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맞아요. 자, 근데 연간 배출량이 사실 0.3% 줄었다 하면 수치 자체로는 감소율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 배출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 성장에 힘입어서 나온 감축이다라는 네. 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커지면서 네,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생산량의 비중이 떨어지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될 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지금 수치로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도 중국이 뭐 탄소 배출량 줄었던 적은 몇 번 있었어요. 2번 정도 크게 있었는데 이게 한 2021년부터 뭐 몇 개 분기 연속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뭐 이후에 뭐 줄거나 정체했다. 이런 분석 나오면서 그때도 막 정점 찍었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경기가 되게 안 좋았던 때잖아요. 그래요. 우리 막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장 다 셧다운 되면서 가동률이 되게 주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노력 없이 그냥 줄어드는 예. 거죠. 그때 우리 봄철에 마스크 안 끼고 네. 다녀도 된다 막 네.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공기가 깨끗했던 기억이 나고요.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요. 중국은 경기 부양하는 걸 좀 늦추고 부동산 거품을 꺼뜨렸어요.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경기 둔화 터널을 길게 가져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 수요 공급이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그때는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이후부터 봐야 된다라는 네. 전망이 나왔던 네. 거죠. 사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상황. 저성장에 의한 그렇죠. 저감이죠. 사실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고 사실 그 나라로서는 씁쓸하죠. 맞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이 준다면은 사실은 국민적으로나 또 정치인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대로 되는데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두 개가 서로 기울기가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게 사실은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의 탈탄소의 미래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탄소 정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바람직한 경제 성장도 네. 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걸 정말 중국이 해냈을 가능성이 이번 발표에 있는 네. 건데요.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7%에서 2050년 40%로 늘어난 점, 3%포인트 음. 늘어났는데 1년 만에 이제 여기에 40%가 됐군요. 여기에 네. 가장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태양광이랑 풍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중국에 지금까지 설치된 전기 생산 설비, 누적 설치량이 한 3,8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국도 지금 전력 확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6% 늘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야, 전력. 이게 뭐 숫자가 전력 너무 생산 높으니까 시설을. 한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천 몇백 단위. 예, 3,800기가와트인데요. 야. 자, 발전 원별로 살펴볼게요. 자, 이게 누적 설치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부터 많이 투자해온 석탄 화력 그 설비가 발전 설비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죠. 3,800기가와트 중에 1,500기가와트가 석탄 화력 발전 시설입니다. 그런데 석탄 화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퇴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늘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증가율이 6%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태양광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요, 지금 누적 설치량이 1,200기가와트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아까 1,500기가라고 했는데 태양광이 1,200기가면 300기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거예요. 한국은 총 누적량이 32기가와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양광이. 이게 지금 태양광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진짜 아. 무서운 속도로 태양광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설치 증가율이 35.4%로 네. 태양광 설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연간 300기가와트씩 태양광을 늘린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태양광 누적 1200기가,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 1500기가면 둘이 300기가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태양광은 더 많이 늘리고 석탄 화력은 한 조금밖에 안 2년이면 늘리죠. 역전되는 거네요. 예, 2, 3년 네. 안에는 무조건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날 네. 거다. 역전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이랑 풍력 다 합해서 설치량이 34기가 조금 넘는 네. 수준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2030년까지 5년 동안 100기가로 늘리는 게 지금 엄청 야심찬 목표거든요. 네. 네, 중국은 매년 태양광만 300기가씩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확대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풍력도 중국이 한 지금 640기가 정도 설치돼 있어서 뭐 누적 설치량이 그렇게 비교적 많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23%나 늘린 거라서요. 지금 속도대로면 앞으로 누적 설치량 1000기가 넘을 날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고요. 원자력은 62기가 설치돼 있는데 연간 증가율이 한 작년에 2.7%에 그쳐서 원전은 조금만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네. 됩니다. 뭐 아무래도 원전은 일단 이 공사하는 기간이 뭐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그 설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워낙에 빠르니까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뭐든지 빠르다. 인터넷도 전화하면 바로 그날 와서 설치해 준다. 이 굉장히 한국 국민들이 빠른 거로 돼 있는데 유독 재생에너지만은 이렇게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중국의 수치를 보니까 아무리 중국이 땅이 넓어도 그렇지 한국하고 이게 차이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로 가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상당히 오늘 지금 이 설명 들으면서 위기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어요. 아니 네. 이렇게 그렇죠. 빠른 나라가 이렇게 느려가지고야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도 답답해만 하지 않고요. 네. 그 증가 속도를 좀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 소비 측면인데요. 네. 중국은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태양광 존재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자, 작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한 이걸 석탄 환산톤으로 한 60억 톤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전년보다 3.5% 늘어난 거라고 해요. 뭐 우리 뭐 AI도 쓰고 네. 뭐 이렇게 전자제품 많이 쓰니까 늘어나죠. 근데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요. 석탄 소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한 51%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게요.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어든 거라고 해요. 네. 반면에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그 중국은 여기에 천연가스도 좀 같이 묻긴 하더라고요. 자, 이 청정 에너지가 소비 비중이 30.4%로 훌쩍 올라왔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워낙 화석연료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사용량이 화석연료가 많아요.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은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 새로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늘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이렇게 클린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바로 전기차 증가가 그래요.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차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도 다 포함을 하는데 이 작년에 신에너지 차 생산량이 1,652만 대. 그래서 전년보다 이게 25% 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 대수가 이제 누적 등록 대수가 지금 4,397만 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에만 등록된 게 1,257만 대. 자, 네. 우리는 생산해 놓고 다 안 쓰는 거 아니냐 하지만 생산량이 1,600만 대 정도 됐고 신규 등록한 것 또한 1,200만 대가 좀 넘었으니까 꽤 많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고 내수 있는 시장이에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속도가 진짜 빨라요. 중국 신에너지차 누적 보급 대수요. 2022년 4월에 1,000만 대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4년 만에 4천만 대가 넘었기 때문에 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냥 1년에 1,000만 대씩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최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중국이 5년 조기 달성, 탄소 정점 조기 달성 이게 거의 없는 일이거든 다른 나라에서. 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직접 눈앞에서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네.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태양광이랑 전기차 좋아하잖아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 X에 이런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중국 통계 발표 다음 날인 3월 1일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석유나 가스가 별로 필요 없는 태양광과 전기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공격해서 중국에 대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에 절반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머스크의 발언이 그래요. 굉장히 겹쳐지면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